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준현입니다. 자, 우리 32회 한능검 해설 강의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의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거의 만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또 우리 교재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뭐 중급을 고급처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용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강의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3개 이상, 한 5개 정도의 기출 내용 문제들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실제로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50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것들, 자기 내용들, 배운 내용들이 전체 흐름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갖출 수 있거든요.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어볼수록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32회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요걸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겠죠. 31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30회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어요. 오히려 갈수록 인물사나 통합사, 그런 지역사 이런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합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번 32회는 다소 합격률이 좀 낮춰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들어가지 마시고 중급 32회가 조금 다른 해보다 한 2-3문제를 더 틀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역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나씩 풀어보시고 선지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역시 선사시대부터 들어가죠. 다음 체험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무슨 시대 체험행사?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면은 무슨 기요? 청동기죠. 그러면 청동기, 여기 체험행사 갔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철제 쟁기로 밭을 간다. 철기네요, 벌써. 이거는 철기 시대니까 이미 틀렸죠. 그죠? 청동기인데 옳지 않은 거 답 1번이 정답이죠. 고인돌 당연히 들어와야죠. 반달, 돌칼, 돌칼이지만 청동기라 그랬습니다. 비파형 동검 당연히 청동기죠. 비파 모양의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역시 전부 다 청동기의 유물들이었죠.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형 동검, 이거는 특히 우리 고조선의 영역하고도 묶고 가니까 반드시 그림으로도 탁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됐나요? 2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 역시 자, 선사시대 다음에 고조선 여러 나라가 쭉 만들어지는데 그 여러 나라죠. 보니까 혼인할 때는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 이거 뭐예요? 그렇죠. 서옥이죠. 우리 자료에서도 확인했고 혼인할 때 여자 집에 가서 열심히 신랑이 일을 해줬다가 결국은 사위가 가서 해줬다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바로 서옥제죠.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고구려. 그죠?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죠. 12월 영고. 영고의 제천행사 어디입니까? 그렇죠? 부여죠. 이게 쭉 나와야 돼요. 지금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제가회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그러네요. 제가회의에서 각 가들을 갖다 모아서 회의를 했죠.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당궁, 과마, 방어피 하면은 어디요? 동해. 위치도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됩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제사장, 청군과 신성지역의 소도 하면은 사만이구나. 이거는 재정 분리구나. 나와야겠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법. 이거는 고조선이구나. 그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 철기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나타나는 거 딱 정리해줬습니다.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래 실제로 가면은 이게 또 나왔네.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네. 선지 매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입니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 왕은 누굴까요?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셨습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한성에서 웅진, 웅진에서 사비. 즉 사비는 어디예요? 부여죠. 그러면은 이 여기는 백제의 어느 왕입니까? 사비로 천도한 왕은 그렇죠. 성왕이죠. 그럼 머릿속에 딱 성왕. 성왕의 업적들이 쫙 기억나야 되는데 벌써 22개 관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오네요. 요 부여, 사비로 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고 기억나요? 22개 실무 관청도 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결국은 진흥왕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탁 떠올라야 돼요. 옳은 것을 골라라. 신라의 대야성을 빼앗았다. 대야성 전투, 이거는 누굽니까? 백제의 의자왕 때죠. 요 642년인가요? 자, 요 7세기에 의자왕이 화가 났습니다. 결국은 대야성을 빼앗으면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들을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김춘추가 안 되겠다. 이 대야성 전투 이후에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고구려는 싫어. 결국은 김춘추는 당나라 가서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국호를 남부로 바꿨다. 그렇죠. 남부로 바꿨다. 성왕의 업적. 답은 2번. 왕인을 일본에 파견했다. 요거 선택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왕인 박사가 일본에 파견된 건 4세기 때 어느 왕이요? 근초고왕 때죠. 근초고왕 때입니다. 요 성왕 때도 일본에 파견한 사람이 있어요. 노리사치계. 기억나요? 이름이 좀 웃기죠.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이 가서 불교를 전파하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역사서 서기, 역사서 공을 통해 서기를 편찬했다.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어느 왕이요? 근초고왕 때. 그죠? 동진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동진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거 백제 어느 왕이요? 침유왕이죠. 침유왕. 그죠? 침유왕. 근초고왕 때가 보통 문제를 제일 잘 나오는데 성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왕도. 그죠? 전회에 아마 근초고왕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4번. 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 여름방학을 맞아요. 가족과 신라의 수도였던 어디? 신라는 수도를 변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고구려는 졸본에서 어디로요? 국내성, 그리고 어디요? 평양성. 지도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백제도 수도 변천했습니다. 그죠? 한성, 위례성에서 어디로요? 웅진에서 사비. 근데 신라는 수도가 계속 경주였죠. 그죠?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요 경주에 대한 설명으로 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경주에 가면 첨성대 있습니다. 그죠? 석굴암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예요? 여기에 없죠. 이거 되게 중요한 우리 문화 파트였습니다. 부여에 있는 백제 겁니다. 부여에 있는 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그죠?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5층 석탑. 그죠? 5층 석탑. 예전에 평제탑이라고 불렸다라고까지 제가 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소종방이 여기다가 백제를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 답은 3번이 정답이죠. 경주 없죠. 부여에 가야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불국사 다보탑이죠. 이 앞에 바로 석가탑이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리 10원짜리 있었던 거. 여기는 분황사 탑이죠. 그죠?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죠.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거. 모두 다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문제 5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역시 삼국시대는 각 왕들의 업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의 업적, 이 왕은 누굴까 보니까 고구려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다. 고구려는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평양성 고국 원왕이 전사했대요. 고구려는 죽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했습니다. 누구예요? 소림사요. 소소림왕. 그러니까 또 여기 있네. 불교를 수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아, 이 왕은 소수림 왕이네. 소수림 왕의 업적하면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지요. 딱 기억나겠네. 태학 설립. 그렇죠. 답 1번. 천리장성을 쌓았다. 고구려의 천리장성 하면은 영계소문 때 기억나요? 바로 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7세기죠. 그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거, 이건 누굽니까? 5세기의 장수왕이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 고구려의 4세기부터 5세기에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 신라의 침입에 왜를 격퇴한 거 누구예요? 5세기 광개토대왕이죠.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됐나요? 당연히 우리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왕들입니다. 천리정성의 역량까지는 몰라도, 그죠? 요까지는 몰라도 몇 세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사진으로 오른 것은요. 삼국시대의 불상,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위에 조각된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백제 미소, 제가 전자책방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백제 살인미소, 이거 너무 귀여워, 볼 잡고 싶어요, 이랬던 거 기억나요? 답은 3번. 쉽게 나오죠. 아마 나머지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런 거는 몰라도 되지만 당연히 제일 쉬운 거 답은 쉽게 나와요. 그죠? 서산용현이 마에라는 건 절벽에다가 새긴 요 열의 삼존불, 이거 답은 쉽게 나오는데 2번하고 4번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바로 특이한 불상이죠. 전부 다 절벽에 있었고 머리가 크게 돼 있는, 바로 고려시대 요 균형비가 전혀 없는, 그리고 지방 특색이 강한 이런 불상들. 여기 고려시대에 파주에 가면은 이거 엄청 커요.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6mm의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요것도 안동의 이천동에 있는 마의 열의 입상이고요. 이것도 저거 고려시대 거예요. 고려시대 거. 고창에 가시면, 전라북도 고창 가면은 그 고창 그 고인돌 무덤 있잖아요. 그 쭉 올라가시면 선운사라고 아주 유명한 선운사인데, 거기 도서람 마의불 엄청 커요. 13m 정도 되나? 엄청 커요. 요까지도 몰라셔도 돼요. 이건 통일신라 겁니다. 이 세 개는 고려시대 거고 이건 통일신라 건데, 합천 치인에 있는 마의 열입상인데 처음 나온 거예요. 저 처음 봤습니다. 요 우리 학능검에서는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뭐 고급도 요즘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게 바로 딱 보면은 철갑옷, 철제 갑옷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문. 김해 대성동 고분. 김해 하면은 무슨 가야예요? 금강가야죠. 딱 보면 이제 가야 거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좀 더 깊게 가면 가야 중에서도 김해 가면은 금강가야가 있고, 이게 초기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가야로 가죠. 대가야로 갑니다. 대가야 어디 있죠? 고령에 있다까지 알아두시라고 했잖아요. 고령에 가면 지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금관이나 여러 가지 또 가야의 유물들이 있는데, 우리를 깊게까지 이렇게는 안 나와도 그냥 이거 가야 거구나. 이 남긴 국가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김해 금강가에 대해서. 자, 요거 살펴보시면 건국을 관련된 김수로왕, 그렇죠? 금강가야의 건국은 김수로왕이잖아요. 그죠? 답은 1번. 대가야는 아지나씨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 김수로왕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죠?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이 있었어요. 지금 가야를 물어보는데, 금강가야를 물어보는데 상대등 하면 어느 나라요? 신라죠. 그죠? 신라의 귀족회의의 화백회의의 짱 상대등. 빈민구제 하면은 고구려의 진대법 고국천왕이죠. 고구려의 고국천왕 2세기 기억나셔야 돼요. 화랑도를 국가조직, 신라면 화랑도 하면은 또 국가조직한 건 누구요? 진흥왕. 딱 나와야 돼요. 왕족이 부여씨예요. 부여씨 끝났네요. 팔성귀족 어디요? 백제. 그죠? 팔성귀족 백제. 됐나요? 금강가에 물어봤고 각 나라들 탁 나오면 어느 나라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가에 들어갈 검색어로 옳은 것은요. 자, 요 해초 하면 딱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통일신라의 왕호천 축국전.
그죠? 인도까지 순례한 왕호천 축국전. 이거 어디 있다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끝났네요. 왕호천 축국전. 답은 2번. 삼강행실도도 중요한 거지요. 조선 세종대왕 때, 그죠? 요 유교의 행실, 유교의 삼강의 행실을 갖다 그림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직지심체 요절, 고려 시대에 바로 현존하고 있는 금속 활자 세계 최초죠. 그죠? 화성, 성역, 의궤, 화성, 수원의 화성을 만드는 이거 수원 화성 있잖아요. 이걸 한 건 누굽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청조 때잖아요. 조선 후기 정조 때. 무구정강 대다련이경 목판 인쇄물로서 바로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석가탑에서 발견된 거 기억나십니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죠. 자, 왕호천 축국전과 나머지 요 내용들은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상황 이후입니다. 이때 당시에 상황이 뭐서 원래 딱 떠올라야 돼. 항상 역사는요. 해공황 끝났어요. 해공황 나오면 뭡니까? 신라 하대. 결국은 신라의 동요가 이루어집니다. 해공황이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결국은 김지정의 반란, 결국은 이 김양상, 김경신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막 요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왕위 쟁탈전 속에서 장보고의 난,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그리고 지방의 농민 봉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신라 하대의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거. 2차 돈이 순교했어요. 2차 돈 나와. 빡 흰피가 솟아올라요. 언제요? 6세기 법흥왕 때잖아요. 답은 끝났습니다. 지금 신라 하대면 8세기 후반 해공왕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9세기 막 이러면서 혼란 시대인데 6세기 법흥이 나오면 안 되죠. 답 1번입니다. 김원창의 난. 그리고 결국은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은 900년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죠. 장보고 청해진 이때 장보고 혼란 속에서 왔다가 결국은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했다가 또 혼란 시대잖아요. 그죠? 최치원의 시무십조 결국은 야 꺼져 니 어딜 육두품 출신이 임마 헐 최치원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해운 최치원 고운 최치원 기억나시죠? 네. 육두품 출신 육두품에 결국은 이제 골품 제도를 비판하고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 10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국가 꼭 나옵니다. 무왕, 문왕, 꼭 아래할 왕, 그 다음 드디어 전성기의 선왕. 바로 대조에 건국했던 바로 발해죠. 이 왕들의 업적, 대무해, 대흠무, 대인수, 인한,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결국은 산둥지방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들 딱 기억하세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발해를 전체를 물어봤습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 뭐예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똑같이 한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 때 지방의 호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인질로 잡기 위한 거죠. 그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려입니다. 그죠? 지금 발해를 찾는 거예요. 독소상품가. 이거 언제예요? 통일신라. 요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 똑똑한 애들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아주 원성이 막 자자했죠. 결국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골품제도라는 신분제 신라죠. 그죠? 결국은 신라는 골품제도. 이군육이라는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요? 고려의 중앙군을 이군육이라고 하죠. 전국의 5경 15부 62주라는 거대한 해동 성국을 만들었던 선왕 그리고 바로 발해의 지방행정제도죠. 답은 5번. 됐죠. 발해 정치는요. 써보세요. 발해 정치. 삼성육부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요. 시비가 있었지. 정당성 있었지. 선조성, 중대성 있었지. 좌이부, 중이부, 충인의 지혜신. 이런 것도 좀 떠올리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토론합니다. 자, 서경촌도 머릿속에 지금부터 1000년 전 고려 시대로 딱 가야 되고요. 묘청이 서경촌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 누구예요? 묘청이겠네요, 스님. 묘청 정지상의 바로 서경파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경주 김씨. 김부식인가 아닙니까? 결국은 얘네들 야 임마! 결국은 착살 내버리잖아요. 그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바로 12세기 1135년에 일어난 거죠.
그죠? 이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묘총과 바로 김부식. 그러면 묘총, 금나라, 요 여진의 금나라를 정벌하다가 주장했나요? 네,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수선사 결사운동을 한 건 누굽니까? 고려시대에 꼭 알아야 할 스님. 특히 우리 중국에서는 2명, 바로 진울 스님과 그 전에 의천 스님이 있어요.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바로 요 수선사 결사운동이죠. 기억납니까? 이건 진울 스님입니다. 묘총 아닙니다. 칭제건원을 반대했다. 그래요. 요 칭제건원 황제라고 칭해야 된다. 왕권 강화를 외쳤잖아요. 웃기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대파잖아요. 나. 바로 그죠? 중방을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했다. 중방이 뭐예요? 중방이 뭡니까? 그렇죠. 무신회의기구잖아요. 그럼 무신정변 때 요 중방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다가 교정도감이라는 걸 치충원이 만들잖아요. 그죠?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 12번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 역시 또 이 왕의 업적이나 마찬가지죠. 이 재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왕은 연호를 광덕이라고 칭했다. 끝났네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했다. 그러면은 누가 나옵니까? 광개토대야. 근데 요 광덕 정말 잘 나오죠. 고려시대 광덕, 중풍.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연호까지 어떻게 알아? 광종하면 노비안거법과 과거제도죠. 칭제건호, 호족세력, 숙청. 연호까지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공복을 제정했대요. 관리들의 이 옷색깔을 쫙 등급을 만들었잖아요. 광종이 나와야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 광종에 대해서 옳은 거. 12목을 설치했다. 지방에 12개의 중요한 목을 설치한 건 누굽니까? 성종이죠. 그죠? 역시 고려시대에 꼭 알아야 할 왕들 제가 정리해줬잖아요. 태조 왕건, 그 다음 광종, 그 다음 성종, 그 다음 공민왕. 물론 나머지 왕들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이 네 왕들 꼭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태조 왕건 나왔으면 이제 광종,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공민왕. 그거 돌아가면서 나와요. 물론 보기에도 계속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훈요 10조 남겼다. 누구예요? 태조 왕건. 그죠? 노비안거법. 그렇죠. 광종. 답 3번. 정동행성 폐지. 누굽니까? 공민왕이요. 그죠? 지방제도를 5도양계. 이건 조금 어려웠죠. 5도양계. 지방의 성종을 갖다가 성종이 12목을 했지만 그 이후에 현종이 5도양계로 정비했죠. 5개 도와 북계와 동계. 군사행정구역 양계를 했잖아요. 그건 현종 때입니다. 꼭 모셔도 돼요. 이 왕은 모르셔도 돼요. 이 왕의 업적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5도 양계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는 구주오수경이다. 조선은 8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삼국시대의 오부 막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5도 양계를 꼭 알아두셔야죠. 아까 우리 발했죠? 5경 15부 62주.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뭐예요, 이거? 아무튼 요 문제를 보시면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찾아서 문화유산을 쭉 찾아보세요. 요게 좀 어려웠나 봐요.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지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표시한 거다. 고려시대예요. 그러면 고려시대에 지금 우리 지금 계속 고려시대로 갑니다. 우리 선사시대부터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게 흐름이 쫙 잡혀야 돼요. 고려시대에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찾는데 여주에 가면 요 고달사지 승탑이 있지요. 통일신라 하대부터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이 유행하잖아요. 요 여주의 고달사지 승탑 역시 고려 거 맞습니다. 그리고 탑에 보면 우리 다층 다각탑이 유행했잖아요. 고려시대. 평창 지역에 가면 이것도 제가 막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가갖고 평창에 가다 보면 여기 가면 또 걷는 것이 어쩌고 월정사 8강 9층 탑이 있다. 와 이렇게. 또 이 밖에도 경청사지 10층 석탑이 있다. 원의 영향을 받은 거. 이거잖아요. 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머리가 큰 거, 균형미가 전혀 없는 거, 지방의 불상들 대표적인 거 1순위 논산에 가면 관촉사, 석초, 미륵보살 입상이 있지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들. 건축물에 가면은 요 영주에 가면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지요. 배흘림 기둥, 주심포 양식 기억나시죠? 이거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첫 봤답니다. 그죠? 그리고 안봉락 기억나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화엄사 곽황전, 야,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조선시대 불교 건축물들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요 조선 후기에 요 거대한 건축물 중에 구례에 가면 화엄사 각항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아닌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은 다 요 3번이 정답이구나. 요 다가 틀렸구나. 그래서 답이 정답이 나오죠.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고려 시대 불교 건축물 영주에 가면 영부무, 영주의 부무는 안봉락이 예수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안봉락이 예수대, 영부무. 조선시대 불교 건축물에는 원래 대표적인 게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리고 구례 화엄사 각항전이 있고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 있죠. 여기까지 이건 정답 체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기 속에서 나오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써놓으세요. 예, 다음 시험을 위해서죠.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요. 가에 들어갈 내용. 역시 무슨 시대의 경제 상황이래요. 경제 파트인데 특수행정구역 소가 있대요. 끝났습니다.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 우리 지방행정구역에서도 이야기했고 요 경제 상황에서도 소에서는 수공업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특수행정구역에 향, 부곡은 통신라도 있어요. 근데 고려시대에 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가면 향, 부곡, 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특수행정구역 없어요. 무신정배 때 결국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난 이런 난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 당시 경제 상황. 그러면 관리에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전시가제도 지금 고려시대네요. 지금 고려시대 나왔고 이제 또 전시가제도까지 얘기해줬어요. 전시가제도 얘기했으면 뭐 끝나지.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그러면 고려시대에 요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세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고구마 감자 언제 온다고요? 조선 후기 때요. 조선 후기 때 조금 깊게 가면은 고구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구마는요, 일본에서 임진왜란 끝나고 오지요. 감자는 청나라부터 옵니다. 청나라부터 옵니다. 자, 병난도 무역항 역시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은 병난도죠. 통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어디요? 울산항. 그리고 육지로 가서 당항성이 있었죠. 자, 고려시대는 병난도입니다. 독점적인 도매상인들이 도고라는 대규모의 이 큰 창고를 두고 도매업까지 한 거는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입니다. 권원중보, 사만탕보, 해동통보, 은명 기억나요? 화폐를 막 발행했어요. 의천의 건의 막 이러면서 숙종 때 막는 화폐를 발행하고요.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물론 유통이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유통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때 가야 유통이 잘 됐죠. 조선 전기 때까지 유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거는 니은과 니을 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15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요. 이 인물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목은 이거 드라마를 오히려 잘 보신 분들을 뭐 예전에 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뭐 고려에서 그 조선으로 건국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오는 신진사대부의 스승님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전 정몽주의 스승이라 보는 바로 목은 이색 있죠. 이색. 그죠? 목은 이색. 호가 목은이고 이름은 이색이죠. 그죠? 지금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르시는 분 드라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역사 드라마. 그런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또는 이런 걸 좀 인물사를 갖다가 좀 찾아보신 분들은 쉽게 맞힐 수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지만 뭐야 이런 문제 나와.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역사 드라마도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인물은 누굽니까? 답은 1번 이세기죠. 이 이황은 우리 조선 중기 우리 성리학 대학자로서 율곡이 태계 이황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5천원, 1,000원이고. 그죠? 그리고 정약용, 다산정약용 조선 후기 정조 때 다산정약용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최승로는 누굽니까? 최승로 하면은 이게 같이 기억나야 돼요. 시무 28조, 바로 고려시대 성종 때 시무 28조를 하면서 유교 정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유교 정치를 갖다가 하게 되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6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요. 사건 이후입니다. 역시 흐름이죠. 흐름. 12월 정묘에 홍건적 우두머리가 쳐들어와갖고 홍건적이 그러면 중국에서 홍건적 붉은 수건을 갖다가 싸갖고 막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놈들이 우리까지 넘어왔어요. 기억납니까?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제가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까지 고려의 500년을 정리해줬어요. 지배층은 호족들, 그죠? 육두품과 호족들이 이제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문벌귀족, 결국은 무신정변, 결국은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와 대결해서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대외관계에서 이때 당시에는 발해를 멸망한 거란하고 싸우죠. 1차, 2차, 3차. 그러다가 여진이 세지면서 여진이 거란을 먹고 여진을 정벌했다가 여진에게 사대관계를 맺죠. 그죠? 근데 여진보다 더 센 몽골이 나타나죠. 몽골의 지배를 받습니다. 원나라. 원나라가 이제 얘가 힘이 약해지면서 얘를 몰아내자라고 한 게 누굽니까? 홍건적이고 이때 혼란스러운 시대에 왜구가 나타나잖아요. 왜구가요. 언제요? 14세기네요. 14세기. 그죠? 그럼 이 14세기 이때 당시 흐름을 아시면 요때 당시에 고려 말의 흐름을 아시면 그 이후는 어떤 게 나타날까 찾으면 되는 거죠. 최후 정방? 아니 무신정변 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는 몽골이 쳐들어온 거고, 그쵸? 몽골 쳐들어온 거잖아요. 최후 때. 강감찬의 기주대첩. 그럼 이걸 세기로 하면은 12세기가 되는 거고, 그죠? 무신정변이 12세기니까요. 그죠? 이렇게 딱 보시면 되죠. 12세기부터 13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100년으로 넘어가니까.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거는 강감찬의 기주대첩은 3차입니다. 이것도 원래 1차는 성종 때 10세기 말로 가는데 이건 11세기로 가요. 11세기. 11세기 초입니다. 서해 강동육주 이게 10세기 말이네요. 이게. 그죠? 1차 침입. 이건 3차 침입. 이성계 유화도해군 이건 1388년이잖아요. 그죠? 14세기잖아요. 이때 당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한 게 이성계고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국은 성장했다가 유화도해군에서 이성계가 짱이 되는 거죠. 정치권을 장악하죠. 답은 4번이죠. 윤관, 별무반 누구예요? 여진족을 없애기 위해서 12세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기별로 쭉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가는 거죠. 흐름입니다. 그 다음 문제. 17번. 가에 들어갈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기관은 뭡니까? 학술, 언론기관으로 왕의 자문, 경연, 담당 끝났네요. 왕을 갖다가 왕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사옵니다. 경연을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짱은 대제학, 부제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옥당이라고도 불렸어요. 옥서라는 별칭도 있었어요. 옥당, 옥서. 이거는 어디입니까? 홍문관, 즉 3사 중에
조선시대의 3사 중에 왕을 견제하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홍문관이죠. 옳은 것을 골라라. 향음주례, 향사례, 향자 들어가면 고향, 지방에서. 자,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중급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고급도 나오는데 보면은 요 보기가 정말 잘 나와요. 유향소입니다. 유향소에 각 지방의 살인들의 유향소를 만들죠. 수령을 견제하면서. 그리고 그 고향에서 술과 향사례 선물도 주고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주관합니다. 그건 유향소에서 하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정말 빈출. 물론 정답으로 항상 체크되는 건 아닌데 항상 이런 보기 요 사례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는 홍문관을 찾는 겁니다.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건 한성부죠. 그죠? 한성부입니다. 지금의 서울시청처럼.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 불렀다. 끝났네요. 답 3번이고요. 조세나 부역 등의 재정 관련된 일은 의정부와 육조 체제에서 바로 재정을 담당하는 건 호조죠. 호조. 반역죄, 강상제 등 범한 그런 중죄인들을 갖다가 반역 전함을 당장 처형해라. 이건 어디예요? 의금부. 그죠? 의금부 아니들 옵니다. 그죠? 또 이제 형주에서도 하겠죠. 특히 이제 의금부에서 중죄인들을 처벌합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요. 이 나라. 고급에서는 해동 제국기의 신숙주까지도 나왔어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숙주, 조선 전기에 물론 또 이 숙주가 결국은 숙주나물이라는 우리 숙주나물 먹는 숙주나물까지 이름까지 만드는 결국은 비겁하게 이 세종대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결국 이제 아부를 떨게 되는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자 아무튼 이 신숙주가 정말 똑똑했어요. 해동 제국기 요 동쪽에 있는 바로 이 나라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요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를 모르셔도 보면 이 나라에서 경험한 거를 책을 썼대요. 근데 삼포기약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신숙주 조선시대인데 일본에 세계항구 개항한 거 어딥니까? 일본, 부산포, 영포, 제포. 결국은 이 자식들 봐라. 우리 더 항해해줘 막 이러다가 이것들이 막 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또 세종대왕 때 개약조 혼나려고 개약조해갖고 그래 무역하자. 이게 또 이것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그 임진왜란까지 일으키고 이거잖아요. 자, 일본에 대한 이 나라, 일본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조선의 대외 정책 하면은 큰 나라는 섬기고 사대. 그리고 여진과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이웃관계로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었잖아요. 그걸 보면 되겠네요. 자, 동북지방에 9개 성을 쌓았다? 동북지방에 9개 성을 쌓은 건 이건 뭡니까? 고려시대에 동북구성, 바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죠. 지금 여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뚱맞죠? 동지사, 성절사, 사절단을 보냈다. 이걸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본에 파견된 건 통신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요거는 명나라의 사신들을 파견한 건 동지사, 성절사라는 이름으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조선 말 가면 이제 영선사, 뭐 미국의 보빙사, 뭐 일본의 수신사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냥 살짝만 들어보시면 돼요. 강경책의 일환으로 사군육진 아주 비슷하게 나오진 하지만 이거는 조선시대의 여진에 대한 조선시대 여진족에 대한 이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을 개척한 거고요. 무역소를 설치해서 국경무역을 갖다가 허락했다. 이것도 무역소를 설치해서 무역을 허락한 거 조선시대 여진이죠. 그죠? 삼포기양 하라는 거고 이것들이 말 안 들어? 세종대왕이 결국은 야, 이 종무야!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었죠. 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 다음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민생 안정정책, 조선의 사회 파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의창이 있고요. 질병치료인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시설들, 조선시대의 의료시설들 기억나요? 약국 같은 해민서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흑창, 이거는 고려시대에 바로 태조 왕건이
흑창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창은 고조시대도 있고 조선시대도 있는 거고요. 서빙고, 서울에 가면 서빙고역, 서빙고가 있는데 동빙고와 서빙고 이건 얼음빙자입니다. 얼음창고죠. 얼음창고입니다. 얼음창고. 해민서, 고려시대에 해민국이 있고 조선시대는 해민서로 바뀌죠. 네, 의료기관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양용고. 자, 양용고는 고려시대 예종 때죠. 예종 때. 이때 우리 기억나요? 학문, 특히 사학이 발달해요. 해동공자 최충을 통한 사학 12도 막 발달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예종 때 여러 가지 칠제라는 강연 이런 것도 만들고요. 양용고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 막 줍니다. 이 관학을 좀 증흥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려 예종 때의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 그죠? 장학재단이죠. 상평창은 물가 조절이죠. 빈민구일도 하지만 특히 상평창 물가 조절입니다. 물가 조절 기구죠. 그죠? 평상시에 항상 평평하게 물가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 문제. 밑줄군 왕의 제기가 있었던 일. 역시 왕의 업적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요. 갑인자가 주조되었다. 어우, 요건 조금 난이도 있어요. 갑인자. 그의 아버지, 이 왕의 아버지, 태종하면은 개미자라는 글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 세종이 갑이다. 제가 그랬는데 세종이 갑이야. 태종은 개미에 불과해. 세종은 이 인쇄수라면 갑이야. 갑인자죠. 갑인자. 그죠? 그래서 요 갑인자.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장영실이 나왔네요. 힌트 혹시 모를까봐. 이천 김돈 장영실까지 이야기란 건 바로 우리 세종대왕이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자, 이 세종대왕의 옳은 걸 골라라. 칠정산. 그렇죠. 한양을 기준으로 칠정산을 간행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세종대왕.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거중기가 만들어진 거는 언제예요? 정조, 정약용까지 기억나셔야 되고요. 동의보감 펼쳐난 건 역시 광해. 누구요? 허준. 경국대전이 반포된 건 언제요? 성종. 경국대전이 완성해서 반포된 거죠. 대동여지도가 제작된 거 바로 철종. 대동여지도 김종호죠. 그죠? 뭐 영어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예산으로 옳은 것은요. 이거 한번 가보시면 딱 보면은 그냥 이게 종묘다라는 게 딱 보이는데 바쁘셔서 안 가보시면 많겠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특히 종묘는 이게 사진과 실제로 보는 거 달라요. 또 그리고 저도 가서 종묘 가면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묘만. 그래서 막 질문하고 하면은 가만히 듣고서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정말 재밌게 설명하세요. 여기 비 올 때 여기서 물이 막 튈 때 얼마나 멋있는데요. 막 물이 쏟아지고 막 이런 거까지 다 설명해줘요. 자, 아무튼 저는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또 가보신 분들은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모르세요. 아무튼 안 가봤어요. 보니까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바로 세계 유네스코 우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묘죠. 그죠? 답 1번이고요. 자, 종묘사직. 조선시대하면 종묘가 있고 또 제사를 지내는 곡물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죠. 그래서 종묘사직을 지키십시오 이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들에게. 그래서 종묘들, 그 왕들과 또 요 토지신과 곡물신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죠. 왜? 우리는 황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직단이 있습니다. 토지신, 곡물신. 성균관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이고요. 창덕궁은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전궁인 경복궁이 있지만 또 세계문화유산에 속하는 창덕궁이 있었죠. 광해군 때 소실된 걸 다시 만들었던 도산서원. 역시 이거는 서원이죠. 우리 태계이왕의 서원, 도산서원입니다. 안동에 있죠. 자, 답은 1번이고요.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요즘 가에서 의정부가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있대요. 의정부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대요. 뭡니까?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탁탁탁 힌트. 오케이. 비변사.
조선 후기 비변사가 모든 일을 다 처리했구나. 결국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폐지가 되는구나. 이게 딱 떠올라야겠죠. 옳은 것은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대한제국, 우리 지금 대한민국인데 대한제국, 우리는 황제의 나라다. 대한국 국제를 제정한 거는 언제요? 고종이 아간파천했다가 돌아와서 1897년 결국은 황제와 대한국호를 하면서 대한국 국제를 하죠. 광무개혁하면서. 그죠? 1899년 하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죠. 1899년이죠. 그죠? 신돈의 건의로 설치됐다. 신돈의, 지금 이 비변사가, 신돈은 지금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그죠? 처음에 임시기구로 변방을 방비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최국이가 된 건데, 신돈의 건의로 한 거는 공민왕 때 뭐가 있어요? 전민 변정 도감. 그죠? 전민 변정 도감이 있죠. 기억나시죠? 부속기구로 12사를 두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오히려 뭐가 있고 뭐 아래 12사를 두었는데, 이것도 개항을 하고 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바로 통리기무암은, 기억납니까? 통리기무암은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화를 할 건가? 이 아래 12개 사를 두게 되죠. 그죠? 이건 통리기무암을 이야기합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결국은 비변사를 폐지해버리고 다시 삼군부 부활시키고 의정부 기능을 부활시키죠. 네, 답은 4번.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합니다. 제추회의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어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하는 제추회의, 바로 고려시대에 바로 뭐예요? 네, 도병마사죠. 고려시대 도병마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교서가 내려진 시기를 연표석으로 해요. 역시 시기 문제입니다. 그 시기 연표석으로 해요. 그가 선왕의 아들이라면, 그 전 왕의 아들이라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 품속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해서 끝났는데요. 그러면 딱 머릿속에 좀 공부하신 분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배달은, 그리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근데 또 쭉 보니까 오랑캐를 정벌하라고 했는데 관망하래요. 그리고 뭐야, 오랑캐 투항했어요. 강홍립 장군을 보내서 적절히 대응해라. 이거 누굽니까? 광해군이네요. 그럼 광해군을 영표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결국 강해군은 내쫓기게 되고, 이 중립외교 정책 때문에 연표에서 골라라. 그러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답은 3번. 끝이 났죠? 네, 끝났죠? 24번.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으로 들어갈 내용은요. 지금 이거 뭐예요? 딱 그림만 보더라도 이 사절단은 통신사네요. 그죠? 자, 요 통신사 에도막부가 결국은 요청을 갖다가 합니다. 요 사절단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통신사를 갖다가 약 200년 동안 광해군 때부터 겨우 19세기까지 12차례 정도 통신사가 파견이 되지요. 네. 자,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됐다. 이게 좀 어렸을 텐데,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된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총 광해군 때부터 철종, 철종은 19세기 전반까지 약 12차례 정도 파견이 됐어요. 매년 한 건 아닙니다. 민영익 민씨정권의 명성황후 민씨정권의 민영익 오빠, 요를 정권 대신으로 참여했다. 민영익이 정권 대신으로 참여해서 파견한 거는 미국의 보빙사로 가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을사늑약의 부당성, 을사늑약이 뭐예요? 1905년 억지로 맺은 조약이죠. 외교권 박탈되는 이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이거는 이준, 이상설, 이종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준이 돌아가시죠. 농법을 집대성한 농상집요를 처음으로 들여왔다. 이거 왜 생뚱맞게 나왔죠? 농상지, 지금 이걸로 보기를 만들려고 하셨나 봐요. 좀 시간이 없었나? 농상집요를 처음으로 들어온 건, 이거는 고려시대의 농법책으로 원나라의 요 농법책을 들어온 거죠. 이암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뭐 생뚱맞아요, 이건.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을 하였다. 그래요. 답은 5번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답을 좀 쉽게 보면 됩니다. 중급, 내가 배운 내용은 정말 많으니까. 푸가 보면 이거 되게 쉽네. 이거 한 3회 정도 5회 풀면은 괜히 내가 어려울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탁탁 하면은 답이 나와요.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에서 말해볼까요? 그래요. 현종 때 예송 논쟁이 일어납니다.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이 일어나죠. 그리고 현종이 갑인 예송 이후에 죽으면서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경기갑, 기갑, 경기갑 기억나시죠? 자, 아무튼 근데 현종 때 예송 논쟁인데 성략에 중시하는 예법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에요. 근데 이 가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송 논쟁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옳은 걸 고르래요. 그 학생이 위훈 삭제를 이야기하면은 나가! 그러겠죠. 이훈 삭제, 거짓 훈장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이건 누굽니까? 조광조가 나와야죠. 조광조 나면 무슨, 이거는 사화죠.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죠? 조의제문의 빌미가 된 거. 요 의제가 참 불쌍하다라는 글을 쓴 거 김종직이고요. 이거는 무슨 사화입니까? 무오사화죠. 무오사화입니다. 그죠? 무오사화. 연산군 때 일어난 거. 사림과 훈구의 갈등. 이게 사화인데 지금 사화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송 논쟁. 아까 여학생이 얘기하잖아요. 서인과 남인이라고요. 패비윤씨 사건 자꾸 사화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패비윤씨 사건 하면 갑자사화잖아요. 갑자사화. 그죠? 이 자의대비 인조의 그 자의대비의 복상기간, 이 장래의 그 옷을 갖다가 얼마나 입을 것이냐. 1년이냐 3년이냐. 이제 9개월이냐 1년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그죠? 답은 5번이네요. 기회와 갑의 예성 모델로 그냥 이게 예송 논쟁이 어떤 것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문제네요. 26번 밑줄군 왕의 업적. 우리 교재에서도 그냥 나왔던 배다리입니다. 배다리. 한강에 배를 연결한 배다리 하면은 이 배다리는 누가 했어요? 이거 정약용이 했습니다. 정약용. 정약용 하면은 누가 같이 기억나요? 정조죠. 그러면 정조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골라라. 화성행초도 나오네요. 그죠? 또 요 강을 건널 때 해경궁 홍씨까지 나오네요. 뭐 끝났죠. 어머니 해경궁 홍씨까지 나오는데. 그럼 정조의 업적 골라라. 집현전 설치. 그 세종대왕인데요. 그죠? 오히려 규장각이 나와야겠죠. 그죠? 정조하면. 통치질서를 위해서 속대전을 펼쳐낸 건 그의 할아버지인 바로 영조죠. 금이영을 설치해서 오군영 체제를 완성한 거. 조선 후기에 군사제도의 오군영 체제가 됩니다. 훈련동함 정말 중요했죠. 그죠? 총유청, 수호청, 어여청, 금이영, 마지막 금이영한 거는 숙종 때 완성을 합니다. 관리들의 재교육에서 초계문신제 맞죠? 그래서 정조는 초계탕 기억나요? 제가 초계탕, 그래서 초계문신제 재교육시킨 거. 정조 똑똑했다고 그랬잖아요. 답은 4번이 정답이죠. 수도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은 누굽니까? 세조죠. 현직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 세조입니다. 27번 다음 화폐가 유통된 시기의 경제 상황. 상평통복. 한문을 몰라도 지금 이 화폐를 엽전이라고 했습니다.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가 숙종 때 다시 주저되면서 결국은 뭐 세금 납부한데도 다 사용했대요. 조선 후기의 경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조선 후기의 경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싹, 우리의 이 자본주의 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대 싹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덕대 나와야지요. 인삼, 담배, 고구마, 감자 나와야지요. 동시전 설치한 거 왜 나옵니까? 동시전 하면 신라 때 동쪽의 이 시장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이잖아요. 그죠? 3번이 틀렸고. 수리시설 모내기법으로 많은 이득. 그죠? 광작이 유행하고 분홍이 등장하잖아요. 송상, 만상, 내상까지. 개성에 그리고 만상, 의주에, 내상, 부산에 무역까지 하잖아요. 그죠? 답 3번.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8번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통합 문제죠. 이거 하층민의 저항을 갖다가 본 우리 역사. 이것도 한 번씩 제가 쭉쭉 통합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요즘 통합 문제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막 정리해줘요. 그죠? 하층민 보니까 통합 문제. 원종과 애노에나는 언제 일어났어요? 신라말 7세기. 그죠? 신라 하대 때 원종의 난, 애노의 난, 양길의 난, 기원의 난. 망이 망소에 하면은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요. 그죠? 공중 명학소에. 그러다가 이제는 최씨 정권이 들어들면서 최충원의 산업이 만정의 난까지 이어가네요.
그죠? 홍경래의 난 이거는 언제입니까? 19세기 조선 딱 순헌철 세도 정치가 일어나면서 순조 때 빵. 그리고 1862년 유계춘 중심으로 한 이 백낙신 이념하면서 진주농민봉기 빵. 그죠? 기억나요? 세도 정치 때 19세기 세도 정치 때. 자, 그러면 가나다라 마를 보면서 가는 무신직건기. 에헤이, 무신직건기는 나와 다라고요. 틀렸고. 서북인에 대한 차별. 서북인이 뭡니까? 서북쪽. 서북쪽은 평안도죠. 이건 홍경래라고 해야죠. 홍경래. 백낙신의 수탈하면 맨 마지막 진주농민봉기 가야 된다고요. 백낙신의 수탈에서 이제 유계춘을 중심으로. 황토현 전투, 장성 전투. 이거는 전주까지 점령한 건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1894년. 삼정이정청. 이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진주농민봉기 때 결국은 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을 고치겠다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죠. 예, 이거는 근데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29번 미초 근 2법.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김육이 나옵니다. 김육하면은 이 법을 주장했는데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 그죠? 대동법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요 법 전세에 대한 균역법은 저거죠. 역에 대한 거죠. 전세에 대한 영정법, 또 공납에 대한 대동법, 그리고 역에 대한 균역법 기억나시죠? 김육이 주장했던 건데 또 나오네. 방납의 폐단. 이 공납이 이 방납업자들이 아주 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쌀이나 배나 동전 납부해라 라고 하면서 시행을 추진했고, 이거는 광해군 때 시작을 하면서 100년이 걸쳐서 드디어 대동법이 전국으로 퍼지게 됐죠. 공인이 등장하고요. 이 대동법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상업이 발전시키고, 그죠? 자, 그러면 대동법 영조 때 처음 시작했다. 영조하면 균역법이죠. 그죠? 이건 영조는 균역법입니다. 공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바로 이 쌀이나 돈을 갖다가 납부한 것들을 갖다가 선해청에서 공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입하지요. 맞네요. 답 2번. 1결당 4두나 6두로 고정해라. 고정 영정법이죠. 그죠? 1년에 2필을 1필로 거두었다. 바로 영조의 균역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풍융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 거는요. 이건 세종대왕 때 보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거 좀 웃긴 것 같아. 그래서 이 연도에 따라 연분 9등법이라고 하죠. 물론 토지의 전분 6등법이 있고 비옥도에 따라, 그리고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서 9등법으로 연분 9등법을 갖다가 했지요. 세종대왕 때. 그죠? 자,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 연암, 이물, 박지원. 열알기, 박지원. 끝났죠. 수레, 선박, 또 양반전까지 박지원. 이 인물 중 박지원. 답은 3번. 김종호, 누구요? 대동요지도 나와야죠. 유형원, 맞죠. 이때 조선 후기의 실학 때 나왔던 거잖아요. 조선 후기 실학에서 중상학파 하면은 박지원이 있다면 요 중농학파에는 바로 요 유형원 있죠. 반개수록이란 책. 이중환 하면은 바로 국학에서 지리학의 택리지라는 책. 택리지. 김종원 대동요지도 역시 지리학이죠. 홍대영 하면은 중상학파의 의산문답, 담원서 이런 거 지전서를 주장했던 분이죠. 이런 분들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뭐 이런 건 내용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 조선 후기의 중요한 인물들이죠. 3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경복궁이 그냥 나왔네요. 조선시대의 정국인 경복궁 긍정전입니다. 열심히 여기서 정치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왕의 즉위식에 사절단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태조가 한양 천도하면서 만들었죠. 도성 북쪽에 있어서 북거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요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아무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 어디죠? 고종이 무서워서 아관파천을 했다가 경복궁 가면은 자기 와이프도 죽었는데 명성호도 죽었는데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래서 어디요?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 바로 경운궁이죠. 경운궁 바로 위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바로 100m도 안 돼요. 100m? 이만큼 가보시면 여기 경운궁이 있어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바로 위에 이렇게 여기로 경운궁으로 갔죠. 덕수궁이 덕수궁. 여기는 경복궁이 아니죠. 답은 3번. 일제가 조선 총독부 경복궁 앞에다 딱 경복궁 거기 여기 앞문부터 해갖고 거기를 딱 만들었죠. 그리고 이 총독부 건물을 부신 건 김영삼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김영삼 정부 때. 이것도 알아두시라 그랬고, 바로 경복궁 안에다가 안에다가 했던 거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흥선대원이 경복궁 중건했죠. 맞습니다. 경복궁에 대한 내용이죠. 32번 두 조약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요. 이런 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요 계양기후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고 네 가지부터 막 기억나야죠.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세계 항구를 개항해라. 삼포. 그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두 개 개항이었는데 인천과 원산이다. 또 뭐 했었죠? 불평등 조약에 빨리 기억해 보세요. 해안 측량권. 또 불평등 조약 뭐가 있었죠? 취해법권. 그 밖에 부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조일 무역 규칙 장정, 무역 규칙이 있었습니다. 산무가 있었죠. 무관세, 무왕세, 무제한 곡식 유출. 기억나요? 간행 이정부터 이런 것들.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서양하고 제일 먼저 맺은 게 미국인데 요 미국 청나라가 알선해줘서 맺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미국하고 맺은 조약 역시 네 가지를 꼭 알아두셔라. 중요한 건 거중 조정이었어요. 그죠? 네가 중간에서 조정 좀 해줘.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아. 근데 안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무관세인데 얘네는 관세를 갖다가 관세를 적절하게 합의해라 라고 해서 관세 조항을 넣습니다. 무관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조약 이후에 다시 관세 맺자라고 해서 관세 조항을 다시 일본하고 맺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역시 취해법권이 있었고요. 취해법권 불평등조약에 또 불평등조약에 최국대우가 있습니다. 최국대우. 이거 기억나시죠? 얘는 최국대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취해법권이 보이네. 취해법권. 공통점이 취해법권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거 완벽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취해법권 꼭 알아두시고 무관세의 조항을 갖고 있는 거, 무관세 조항을 갖고 있는 건 강화도만이죠. 강화도만 있고 미국하고는 없습니다. 조선 책략의 영향을 조선 책략이 1882년에 이것이 유포가 되는데, 그죠?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건 이걸 보면서 러시아가 침략한데 미국하고 맺어야겠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얘 강화도 조약은 상관없는 거죠. 외국 군대가 주둔을 허용한 건 둘 다 상관없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건 제물포 조약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군대가 와서 주둔하잖아요.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죠? 취해법권 맞는 거고요. 둘 다. 상대국에 대한 최국 대우를 규정했다. 최국 대우는 어디만 있다고요? 미국하고의 맺은 조약만 있고 강화도 조약은 없죠. 됐나요? 딱 정리해 주시고요. 자, 어려운 문제였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 이 사건 이후입니다. 미우라고로 나왔네. 아무튼 이걸 모르시는데도 왕우시해가 나왔네요. 왕우시 하면은 뭐예요? 을미사변. 우리 명성황후를 죽이게 됩니다. 만행이죠. 1895년. 그리고 나서 일본은 친일 내각을 만들고 을미개혁을 하죠. 을미개혁, 바로 3차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태우단종건, 태양역, 우편제도, 단발령, 종두법, 건양이라는 연호. 기억나요? 이게 쭉 기억나야 되네요. 이런 것들이 쭉. 그죠? 을미의벽, 단발령이 막 을미의벽 일어나고 또 아간파천 일어나고 흐름이 있잖아. 흐름. 그러면 이 사건 이후가 지금 막 거울 속에 기억나요?
단발형 시행됐다. 그래요. WCO. 맞네. 답 1번. 끝났네요. 바로 나오네. 막 지금 문제를 보면서도 이거구나 했는데. 텐진 조약은 언제죠? 텐진 조약은 1884년에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자, 텐진으로 갑니다. 텐진, 추안진으로 가서 일본과 이 청나라가 야, 조선의 군대를 공동으로 빼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공동 출병하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홍범 14조. 이거 뭡니까? 2차 가보기역. 2차 가보개혁해서 홍범 14조를 갖다 반포를 하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은 3차잖아요. 요 전이죠. 바로 을미사변 전에 2차 가보개혁의 홍범 14조 발표와 함께 교육 입국조서 기억나요? 자, 이 부분 이게 자꾸 막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헷갈려. 강의 다시 보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헷갈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노트 필기라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궁극기무처 설치. 1차 가보개혁이잖아요. 1차 가보개혁. 교정청을 없애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이게 기억나야 돼요. 청일전쟁이 발발한 거, 결국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잖아요. 동학농민운동 때. 그죠? 이것 때문에 이거 순서로도 이게 할 수 있어야 돼. 순서로도. 이게 첫 번째면 10년 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요. 자,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34번.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대시설로 옳은 것은요. 개항을 하고 여러 가지 근대시설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근현대사 들어오면서 이 문화파트에서 새로운 근대 물건, 근대 시설들. 자, 근데 보니까 알렌 끝났네요. 최초의 병원, 바로 널리 은혜를 베푼다 광해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광해원. 자, 이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그죠? 결국은 민씨 민 오라버니를 갖다가 결국 꼬매주면서 이 알렌이 이 병원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광해원 1번이 정답이고, 기기창은 무기제조죠. 그죠? 서양식 무기제조입니다. 영선사를 파견하고 와서 무기제조. 방문국은 뭐예요? 문자를 갖다가 찍어내는 곳. 바로 신문을 발행하는 인쇄소죠. 인쇄소. 원산학사 우리 교육 최초의 우리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그 관민이 합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식 학교잖아요. 1883년. 그리고 유경공원이라고 해서는 1886년에 요 국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대식 교육기관. 그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 이거다. 그 연도도 좀 알아두셔라. 연도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쉽게 툭툭툭 뭐냐라고 나왔네요. 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35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거는 무슨 단체일까요? 독립문 나왔습니다. 의회 설립을 요구했네요. 헌해 6조가 기억나겠네요. 자자자 자유민권 의식부터 해서 서재필, 이상재 1890년 바로 독립협회죠. 고종황제님 제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 빨리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결국 만민공동회까지 발전하는 독립협회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근데 그냥 통일경은 만민공동, 그게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민공동회. 결국은 헌해 6조. 결국은 그런데 해산당하죠. 보수파들의 모함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건 어디입니까? 언제죠 이거?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만주 삼원보에다가, 그죠? 거기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신민회가 기억나죠. 1907년. 28 독립선언서는 뭡니까? 우리 3.1운동 1919년 바로 요 28 일본 도쿄 YMCA 거기서 조선 청년들이 독립선언을 한 거잖아요.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의 김규식, 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신한 청년단이 있었고, 결국은 이 김규식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또 파견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그죠? 역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또 김규식은 파견됩니다. 일본의 항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거. 이거 뭐죠? 우리 애국계몽단체에서 보안회가 있었죠. 그죠? 항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습니다. 보안회. 그죠? 이것은 1904년이죠. 그죠? 1904년. 안정환. 기억나셔야 돼요. 안정환.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네, 시간이 없어갖고. 36번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또 의병 운동하면은 항일의병, 을미의병부터 해서 아까 우리 을미사변 나왔죠? 그것 때문에 단발령과 함께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으로 발전하지요. 그 다음 정미의병으로 가지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서울 진공작전하지만 끝나게 됐죠. 일제식민지되면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죠. 이거 정리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양반 중심 을사의병,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고요. 양반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익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요? 신도숙 장군. 이거 이제 군대 해상까지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의병운동에 고종의 강제 퇴익, 군대 해산 끝났네? 군대 해산, 정미의병. 1907년부터 일어났던 요 정미의병, 이은영 허위 국제법상의 교전단체까지 인정해 줄 것을 막 요구했잖아요. 서울 진공작전. 이거로 옳은 것.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한 건 이건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 전주까지 갔다가 1894년에 그죠? 전주 화약을 체결하죠. 쌍성보 대전자령. 이거는 우리 1930년대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북만주와 남만주 여기서 많이 헷갈렸죠. 북만주 중심에 누구요? 지청천. 남만주는 양세봉. 특히 이 북만주의 쌍성보, 대전자령 기억나죠? 요겁니다. 동양적시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건 누구죠? 얼굴이 탁 떠올라오는데 주하니까 나석주. 의열단의 나석주가 기억나셔야 되고요.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 답은 4번이 쉽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고요. 해외 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한 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임정이라 쓸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37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광주에서 1929년 11월 3일 날 일어났거든요. 기차가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애들이 박해오 우리 이쁜 누나를 갖다가 자꾸 괴롭혀? 결국은 박준채 야 너 임마 일본! 해서 결국은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결국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죠. 이 운동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조선형평사, 이건 형평운동이라 그래서 조선형평사 바로 진주를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1920년대 진주를 중심으로 한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이었습니다. 고종의 인사일, 고종이 돌아가셔서 결국은 이 장례일, 인사일 때 일어난 건 3.1운동이죠. 3.1운동. 항상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그 전에 6.10 만세운동, 바로 순종의 인산일날 일어났고 3.1운동, 고종의 인산일과 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 나오잖아요.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잖아요. 1919년이고 신간회가 6.10 만세운동이 만들어지고 1927년 좌우합작단체인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사단을 파견한 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그죠? 바로 지금 이 운동. 답은 4번. 맨날 나오는 게 6.10 만세운동에 순종의 인산일. 그때 신간회가 파견됐다? 땡. 틀리죠. 일제가 문화통치로 바뀌었어요. 무단통치에서. 뭐요? 3.1운동이죠. 그 다음 38번 문제.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너무너무 중요한 1919년부터 자,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승만 탄핵당하고 결국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했지만 결국은 다 흩어지고 요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야 잘해보자 결국은 아이고 안되네 다시 한인애국단을 30년대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다시 우리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내용들이죠.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쭉 나온 이 흐름들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자, 요 가와 나 시기 좀 깊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초반에 있었던 거 가 때 한국광복군 정부는 한국광복군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광복군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40년에 만들어지잖아요. 충칭에서 그죠? 충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요. 그죠? 예.
틀렸고. 국민대표회의, 국민대표가 개최됐다. 그렇죠. 1919년 만들어지고 한인애국당 만들어지기 이 사이에 결국은 상당히 혼란이 섞이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었죠. 개조를 해야 되느냐, 다시 창조를 해야 되느냐,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 그냥 유지하자는 김구파. 자, 결국은 이 속에서 결국은 와해가 돼버리겠죠. 그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막 흩어지는 걸 그대로 이끌어가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고 이끌어가잖아요.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연통제가 조직되고 교통국이 설치됐다. 이건 초반이잖아요. 이것이 와해가 되고 이 국내와 연결하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와해가 되면서 또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앞부분인데. 윤봉길의 훈코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합니다. 한인애국단을 만들죠. 한인애국단에는 봉봉 누구 있어요? 이봉창, 윤봉길 이분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니은과 니을 4번이 정답이죠. 39번 문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인물 문제입니다. 인물사. 이 사당은 독립운동가인 이분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는 의열단하면 누가 만들었어요? 김원봉. 근데 행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 자, 이 인물사 이분 정말 잘 나온다고 해서 이분 인물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딱 만들어갖고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바로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갖다가 작성해 주시게 됐다. 물론 그 전에 바로 우리 민족주의 사관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잖아요.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그 전에는 일제식민 전에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서 논설까지 게재하시고 독사신론 이런 거 쓰시기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죠. 단지 신채호 선생님.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진단학회. 자, 우리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서 민족주의사관에 하면은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밖에 진단학회도 있었잖아요. 백남원의 조선경제사학 말고도 진단학회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실증주의 사학 그대로 고증을 통해서 실제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이죠. 그죠? 손진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조선상고사 하면 신채호 선생님인데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건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죠. 박은식. 그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한 거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참여해서 이분 안 했습니다. 이거 조선어학회죠. 조선어학회. 그죠? 조선어학회. 최연배 이런 분들. 그죠? 근데 실패했죠.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 이건 이상재 1천만의 1원씩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해서 민립대학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죠. 대한매일신보의 독서신론을 발표했습니다. 답은 5번 신채호 선생님이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0번으로 합니다. 이제 자 힘을 내시고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가부터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가라는 것은요. 무장 독립투쟁하면은 순서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까 의병운동 순서에서 독립군이 1920년대부터 드디어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이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군들이 활동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건 봉오동 전투. 기억나요? 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1920년 봉오동 전투로서 첫 승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깜짝 놀라서 대연합부대가 옵니다. 결국은 그래 우리도 연합을 하자. 북록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한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하죠. 일본은 뭐 더 화가 났죠. 또 막 일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막 일어나죠. 결국은 안 되겠다. 어디로 가지? 일단 밀산 한흥동에 가갖고 밀산 한흥동에서 대한독립군단 바로 서희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야 우리 자유시로 가자. 러시아에서 오라고 한대. 적색군들이. 그래서 자유시로 갔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하죠.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만주적에 삼부를 재정립하죠. 삼부를 재정립합니다. 참정신. 그러나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1925년 미스야 협정을 통해 갖고 만주 군벌들과 함께 우리 독립군들을 막 잡아가죠.
결국 통합해야 된다. 3부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통합을 못했죠. 이때 이제 북만주와 남만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북만주, 지청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바로 양세봉. 이거 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여기부터 더 어려우신데 이 정도까지는 기억나셔야죠. 순수하면 나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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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라.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41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입니다. 이 법령 뭘까요? 회사를 만드는데 조선총독부 허가를 맡아라. 끝. 바로 회사령인데요. 회사령을 허가제로 한 거, 우리 민족자본을 갖다가 회사령, 요 민족자본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허가제로 한 거 언제죠? 1910년대 무단통치입니다.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나눠서 설명해 드렸죠? 한국신민사서 우리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걸 외우는 건 1930년대 이후. 그죠?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그러네요. 나왔네. 헌병경찰 통치, 무단통치 1910년대. 답은 2번. 징병제 1930년대 이후. 창신개명 1930년대 이후. 군량미약보에서 미국을 공천한 1930년대 이후. 그죠?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 지금 의복은 주로 두루마기, 상, 치마, 신품, 가공품을 염색해서 착용할 것. 음식물은 지금 음식물에서는 식염, 사탕, 첨가물 등을 제외하여 조선인의 산물을 사용할 것. 조선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조선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조선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이거 뭐예요? 조선이 만든 것, 조선이 만들어 쓰자라는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을 말하고 있네요. 그죠? 1920년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물산 장려 운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한자강에 아까 우리 보안에 나왔고요. 안, 정, 헌정연구회, 안정, 한, 대한자강에 기억나요? 애국개몽운동. 이거는 1906년에 대한자강에 바로 애국개몽단체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했던 건 뭐죠?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당하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 1919년인데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그죠? 통감부의 탄압을 통해서 중단되었다? 통감부, 지금 조선 총독부가 1920년대인데요.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된 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적 자주운동, 이것도 경제적 자주운동이라고 하는데 통감부가 있었던 시기에 일본의 빚을 갚자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지금 일본이 탄압으로 중단했네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거죠. 대구에서 시작됐다. 이게 국채보상운동이죠. 대구에서 시작한 거. 지금 물산 장려운동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평양입니다. 조만식. 평양 조만식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일제강점기 때 종교계들, 각 종교들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동학이 이름을 바뀌었죠. 최재우 1대, 그리고 최시영 2대, 그리고 3대 손병이 보니까 동학에서 일부 얘네들이 친일파로 변절해요. 안 되겠어. 우리 천도교로 바꾸자. 그래서 천도교가 되죠. 그죠? 그거 독립운동을 또 열심히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1910년대 단군교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철, 오기호 했던 바로 요 대종교라고 하는 단체죠. 그죠? 대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천도교가 한성사범학교 세웠어요? 아니요. 한성사범학교는 고종이 2차 가보개혁 교육 입국 조서 발표하면서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뭐 사범학교 이런 거 만들었죠. 이거는 정부에서 했습니다.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간했죠. 맞습니다.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했던 건 천도교죠. 방정환 선생님이 손명 선생님의 사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서 아니다. 천도교, 이거 천도교 상관이 있는 거다. 중강단 대종교죠. 그죠? 그러면서 청산리 대첩까지 그런 만주에서 많은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죠. 니은과 니을 4번이 정답이죠. 44번. 얼굴만 봐도 이분이 딱 기억나네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 윤동주. 또 인물사가 나왔습니다. 인물사. 이거는 뭐 국어를 좋아했던 분, 시를 좋아했던 분, 그리고 뭐 그 밖에도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했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문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가서요. 많은 이제 시를 썼죠.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을 발간했죠. 대표적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런 서시나 별에는 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신소설 금수회록을 발표했다. 금수회록은 좀 중요하지 않은 이인직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신소설을 금수회록을 발표했죠. 그죠? 개항기 이후. 서시 별에는 밤. 네, 답은 2번 쉽게 나옵니다. 창조 폐호라는 동인지. 요 동인지가 발간된 건 1920년대라는 거, 20년대의 문학 활동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토레라는 신극 역시 이게 또 1920년대 토레 같은 이제 신극, 연극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카프라는 조직 기억나요? 이제 공산주의 이런 것도 들어오면서 카프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식민 현실을 고발하는 카프 문학도 등장하죠. 카프 문학 다 1920년대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4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이 포스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입니다.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바로 총선거 5월 10일 5.10 총선거입니다. 1948년. 자, 결국은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북쪽에서 소련의 거부, 그리고 결국은 북한은 총 못하고 남한에서만, 또 물론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하죠. 5.10 총선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 대해서 말해보자요. 5.10 총선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재헌국회죠. 자,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맞죠? 임기는 4년에 국회의원 선출했다. 임기가 4년이었나요? 재헌국회는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죠. 그래서 2년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반대파들이 대거 당선되니까 결국은 헌법을 바꿔버리게 됐죠. 그죠? 2번이 틀렸네요.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했고, 재헌국회 맞고요. 유엔에서 결국은 한국 임시위원단이 감시 아래 실시를 했죠. 김국, 김규식 이분들은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불참하고 이승만 계열이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문제 46번. 가에 들어갈 사진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요.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병을 결정합니다. 군대를 파병한대요. 뭐가 일어나고 결국은 일사후퇴가 피난, 일사후퇴. 이거 뭐예요? 지금 6.25 전쟁이네. 6.25 전쟁이 빵 터지니까 유엔에서 파병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되고 낙동강 don선에서 다시 끌어올라가서 결국은 다시 서울을 하고 쭉 올라갔는데 지금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일사후퇴 일어나네요. 요 사이에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흐름을 보면 휴전협정은 지금 1953년에 7월 23일 그 7월 달에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휴전협정을 서명한 건 53년입니다. 이후가 들어가야 되죠. 파병 결정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답 2번. 이 문제는 뭐 쉽게 나오네요. 미국의 극동방위선 에치슨 선언은 결국은 이 선언이 잘못되면서, 뭐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튼 얘네들이 좀 착하게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예치슨이 발표한 게 지금 일본이 있는데 예치슨 선언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선을 요렇게 걷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거버렸잖아요. 이렇게 거면서 야, 이래 포기했나 보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빵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이것도 역시 1945년 12월 달이죠. 12월. 그래서 신탁독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결국은 휴전 협정 체결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1953년에요. 10월 달. 됐나요? 그다음 47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960년 4월. 자, 여기에 이 기념탑, 뭐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4.19 기념탑, 수유리 쪽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1960년 4.19죠, 4.19. 우리 4.19 혁명, 이 4.19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삼선개헌의 반대, 이거는 김대중 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만 더 할게. 군사 정권을 하고 옷을 벗고 민간 정부가 돼서 대통령하고 재선까지 했는데 끝났는데 한 번 더 할게. 삼선개헌을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죠? 6.29 민주화 선언, 6.29 선언을 이끌어낸 건 이건 6월 민주화 항쟁이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그죠? 유신헌법 철폐, 이거는 삼선개헌 이후에 결국은 1972년 10월 유신을 갖다가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유신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때 유신 철폐를 요구한 거고요.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된 거, 바로 이게 4.19 혁명이죠. 답은 4번입니다. 신군부 세력 때문에 집단 이 반발한 건 뭐예요? 이 집권 때문에 발발한 건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를 중심으로 시민군들이 나타나게 됐죠.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합의서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은요. 자, 그럼 일단 어떤 정부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남과 북은 지금 이 통일 정부, 요런 이 통일 원칙이나 요 통일 정부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틀려합니다.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거. 통일 3대 원칙 있었죠. 그리고 문제 자주 나오는 게 1988년 88 올림픽이 일어나면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이제 북반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고 남북 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때 당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정상회담하면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하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하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들의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남과 북은 쌍방사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서로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의 이 정부가 잠정적 형성되는 이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고급에서 자주 나왔던 건데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서로의 요 고위급 회담이 만나서 잠정적 특수관계 서로 인정하자. 서로 우리 이제부터 우리 불가침 조약 싸우지 말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 유엔 동시 가입하자. 핵무기율이 만들지 말자. 이런 걸 하는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고 개성공단을 건설한 건 언제입니까? DJ. 그죠?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역시 DJ. 남북 정상회담 DJ도 있고요. 노무현 정부도 있죠. 1차, 2차. 그죠? 남북조절위원회는 뭐나요? 남북조절위원회는 바로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남북 조절이 이제 하자. 통일을 위해서 3대 통일 원칙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한 거죠. 70년대입니다. 그죠? 7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죠. 이때.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거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49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부시 역시 또 정부에 대한 경제입니다. 1962년 끝났네요. 이러면은 이때 막 수출 1억 불 달성하고 박정희 정부 때구나. 뭐 경제 상황하면은 뭐 정말 잘 나오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거.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진 게 1995년이에요. 대부분이 가입합니다. 그죠? 이건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없었어요. 그죠? 4차 경제개발계획 1, 2, 3, 4 5년씩이잖아요. 60년대는 1차, 2차, 70년대는 3차, 4차. 그래요. 맞아요. 답은 2번이 정답이죠.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칠레 자유무역 협정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FTA 하면은 그죠?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 체제를 극복한 거 DJ 김대중 정부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 농지개혁법 한 거는 바로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그죠? 경자유전이라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독도가 나왔네요. 그죠? 독도. 역시 독도는 꼭 알아야 되는 문제죠. 자, 이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자산어보라는 건 흑산도입니다. 흑산도예요. 흑산도. 원 간섭비대 탐라 총감부가 만들어진 건 제주도죠. 제주도. 탐라 제주도입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견제의 빌미로 불법 점령한 거는 어디입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불법 점령한 거는 거문도 사건, 거문도지요. 그렇죠?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침략한 건 어디입니까? 강화도로 침략하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반포에서 영유권을 제약한 것 바로 우리 독도입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선지 분석 쭉 하다 보면 이제 아마 이렇게 한 해 한번 풀어보다 보면은요. 이게 정말 나왔던 건데 또 나온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지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쫙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선지 분석들 이런 거 잘 해보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제가 편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기출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